신한대학교 사이버 드론 복군사학과 형성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의 배경과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문헌은 육군 군사연구소 발행 1129일간의 6.25입니다. 여기서 1129일이라 하면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1953년 7월 17일까지를 의미합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입니다. 좌로부터 북한의 김일성,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입니다. 전쟁의 서막은 38도선 획정과 남북분단 이후 김일성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을 소련이 승인하고 중공이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전쟁의 불씨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 시 일본이 항복을 거부하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합니다. 이때 소련은 대일 선전포고 후 연합군으로 참전합니다. 이 시기가 1945년 8월 10일인데요. 그해 8월 15일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합니다. 소련은 북한 지역으로 신속히 남하하여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고 한반도의 공산화를 추진합니다. 미국은 소련의 남하 저지를 위해 북위 38도선을 획정하고 소련도 찬성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은 38도선이 분단선이 아닌 일시적 경계선으로 판단했으나 태평양 전쟁의 군사적 상황이 낳은 이념적으로 한반도는 둘로 나뉘어 전쟁의 불씨로 남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시에는 공동의 적과 싸웠지만 승리 후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본색을 드러내 소련은 세계 공산화의 팽창주의 정책을, 미국은 이를 저지하는 봉쇄 정책으로 대응하였다. 실질적으로 두 나라는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없었으나 적개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립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쟁의 서막 중 소련의 북한 군정과 공산정권 수립 과정입니다. 소련군 소자 출신인 김일성은 조선인 50명을 가지고 인민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인민위원회는 지역별 위원장은 조선인을 기용을 하고 소련군 장교가 고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38도선 일대 봉쇄를 하고 진지를 구축하고 기관총을 설치함은 물론 경의선 경원선 철도 도로를 차단합니다. 또한 북한은 지주의 토지를 몰수, 농민에게 분배하고 비협조자는 구금하여 조선인민군 창설을 48년 2월 8일에 이어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이후 초대 내각수상에 김일성을 추대하고 소련의 본격적인 군사원조가 추진됩니다. 그러나 소련군은 1948년 12월에 군사고문단을 남긴 채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제 김일성이 1948년 12월에 소련 대사 스티코프에 남침을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북한 군사력이 아직 미약하고 미국 참전 우려로 남침 의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국군 경계태세와 전력을 탐색할 목적으로 1949년 5월부터 옹진, 개성, 춘천 등 38도선에서 침범을 합니다. 당시 국제적 환경을 살펴보면 중국 공산당 정부가 수립이 되고 미국은 극동방위선을 발표하게 됩니다. 김일성은 1950년 4월 스탈린에게 전쟁 준비 완료 보고를 하고 스탈린은 이를 승인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미 극동방위선 에치슨라인은 미국이 태평양 전쟁 전후 처리 문제로 한반도에만 관심이 제한되었으나 반면에 소련은 한반도 공산화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때마침 1950년 1월에 미국의 에치슨 국무장관이 극동방위선, 알류산 열도 일본 본토 필리핀을 연하는 선에 한반도를 제외하자 소련과 북한은 이것이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의 지원 약속 내용입니다.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으로 1949년 10월 1일 취임합니다. 당시 중국은 경제 복구, 토지개혁 등 사회 혼란으로 어려웠고 대만 점령을 위해서 소련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중국에게 북한 군사력 강화에 적극 지원하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이해 모택동이 자신도 소련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워 만주의 조선인 5개 사단을 북한군으로 편입할 것을 시사합니다. 결국 조선인 출신 중공군 6만 3천여 명이 북한군으로 전환, 북한에 입국합니다. 또한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 중공군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전쟁의 위험 신호는 소련과 중공의 전폭적인 전쟁 지원을 받고 군비 축소 등의 의장평화 공세를 펼치며 기습남침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북한의 전쟁 준비는 1948년 2월에 북한 정권 수립 전에 조선인민군을 창설을 선포하고 징병을 실시합니다. T-34 전차 242대로 105 전차여단을 창설하고 1948년 12월 소련군은 북한에서 철수 시 한 개 사단별로 군사고문단 150명을 잔류시키며
중공군 출신 조선인 부대 6만 3천여 명을 북한군에 편입시킵니다. 이외에도 김일성은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1950년 6월에는 은밀히 38도선 부근으로 병력을 배치합니다. 이에 반해서 남한의 전쟁 대비는 미군정 당국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서 남한의 군사력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책임자는 24군 단 헌병사령관이 국방군 창설 계획을 수립하고 소련의 자극을 우려해서 군보다 경찰 기능에 가깝게 국방경비대 창설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당시 전국 각도에 1개 연대씩 8개 연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1948년 주한미군이 철수에 대비해서 국방경비대를 증편하여 최종 5개 여단을, 해군은 소규모의 함정 29척의 경비정과 7,000명의 병력을, 공군은 연락기 및 훈련 비행기로 10대를 구입합니다. 그 당시 한국 육군에 대한 평가에서 미 군사고문단은 한국 육군은 애국심 하나만 빼고는 1775년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인식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북한 공산주자들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 원조를 요청하나 한국이 부담할 수 없는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경제개발이 더욱 중요하다고 거절당합니다. 남한의 전쟁 대비는 당시 국군 지휘관은 부대지휘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공비 토벌 작전이라든지 38도선 분쟁 경험 외에는 전규전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소수 일본군 출신만 전규전 경험이 있었고 사단급 지휘 경험자는 김홍일 장군이 유일했습니다. 반면에 북한군은 중국의 국공내전에 참전한 인민해방군 출신 6만 3천여 명이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참가 경험이 있는 5천여 명의 한인계 소련인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국군은 소총과 연습기로, 북한군은 전차와 전투기로 무장하여 극심한 전력의 불균형 상태에서 6.25 전쟁이 개시됩니다. 6.25 전쟁 당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국군은 10만여 명 8개 사단, 북한군은 20개 보병사단 20만 명, 전차는 남한은 한 대도 없고 북한은 242대, 화포는 1051문대 2492문, 항공기 22대 226대, 함정은 36척 대 110척 수준이었습니다.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입니다. 남조선 노동당이 남한 내 혼란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광복 직후 남한 내 각종 좌익 세력은 자체적인 무장 능력을 갖추고자 노력을 했고 1948년 5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 방해 목적으로 경찰서를 습격하고 제주 4.3 사건을 주동합니다. 또한 국방경비 때에 공산주의자를 침투시키고 폭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수 순천의 14연대가 공산분자의 무장 반란이 48년 10월에 일어나고 조선경비사관학교에 남노당이 추천한 인원을 입교시켜서 지인들을 포섭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군이 철수하면 국방경비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좌익 조직을 조선경비사관학교에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김일성의 남한 혼란 방책은 김일성은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서 각종 기구를 창설하고 통합하게 됩니다. 남노당, 북노당을 조선노동당으로 통합해서 권력체계를 확립하고 기습 남침을 위해 인민유격대를 조직해서 남한으로 보내서 북한 정규군의 남침을 호응하기 위해서 제2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빨치산는 호남, 경남 일대에서 활동함으로써 국군 38도선의 방어력을 약화를 유도합니다. 이때 국군은 8개 사단 중 총 4개 사단 병력이 빨치산 토벌작전에 투입합니다.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서 북한군은 38도선 인근에 국지적인 도발을 합니다. 38도선 남북 왕래를 금지하고 북한군은 진지구축을 본격화하고 개성 송악산 299고지 일대 대대급 부대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남한이 먼저 도발했다고 선전하면서 남침 명분을 구축하고 38도선 일대를 실제 실전 훈련장으로 활용해 국군 전투력을 탐색합니다. 평화를 가장한 침략자의 얼굴입니다. 김일성은 전쟁 명분을 위한 의장평화 공세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9년 6월에는 조선통일민주주의 전선 단체를 결성하여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평화대회에 참가시키고 50년 6월 7일에는 평화적 조국통일 호소문을 작성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반면에 남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합니다. 미군 철수라든지 유엔군의 한국위원단 철수, 국군 공비토벌 국군 해산 등 남한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쟁계획 시나리오에 의거해서 사단급 기동훈련을 가장해서 공격 개시 전까지 북한군을 38도선으로 전진 배치를 합니다. 이러한 평화를 가장한 침략자의 얼굴에 남한 국민과 정부는 현혹이 돼서 기습 남침을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의를 요약을 해보면 전쟁은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의 스탈린이 모의하고 중공의 마오쩌둥이 지지함으로써 발발하였으며 이때 마오쩌둥이 조선이용군 6만 8천여 명의 대병력을 북한에 송환시킴으로써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침전쟁에 대한 결심을 하게 하고
전쟁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남한은 1950년 6월 25일 4시에 북한의 기습 남침을 허용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